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1월 1일 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죠. 목적은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또 그 판을 친 가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 파티를 벌였다. 새벽 3시까지. 자,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이 더 탐사인가요? 그 유튜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김의겸, 면책특권을 활용을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영상을 터는, 대화 내용을 터는, 자, 그런 그 일이 있었죠. 합작을 했습니다. 극좌 유튜브, 그리고 가짜뉴스를 대량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이 둘이 합작을 해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이야기를 했죠. 자, 유일한 그 근거는 그 첼리스트, 첼로를 켜는 첼리스트가 심야 술자리에 본인이 불려가서 첼로를 켜주고 반주를 해주고 음악 반주를 해주고 이 돈을 받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 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이 통화를 해서 남자친구라고 한 더 탐사라는 데서 보도를 하면서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취재를 한 것이 있지만, 이 사생활이 여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현장 변호사들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술자리는 없었다. 김현장 변호사가 변호사 30명이 있었고, 그때 누구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일단 빼고, 그리고 그 자리, 두 사람은 하여튼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 그때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술을 마시고, 윤도현 노래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자, 그런 것은 전혀 있지도 않은 엉터리 뉴스다. 가짜 뉴스, 조작해낸 뉴스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있다. 이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후 사정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자, 한동훈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저는 오후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다. 나랑 술 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리고 한 장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더 탐사 관계자들, 김의겸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 수사는 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어떤 저질, 가짜뉴스 이렇게 규정을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더 탐사라는 데는 후속 보도라고 이어가고 있고,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진실과는 상관없이 흑색 선전을 해야 되니까 당내에 TF, 술자리 규명을 하겠다 TF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첼리스트가 사실상 잠적을 했죠. 그때 더 탐사에서 강진구라는 사람이, 강진구 씨가, 전 경향신문 기자죠. 강진구 씨가 이것을 보도를 하면서 본인 첼리스트 통화에 나오는 새벽까지 술을 먹은 자리에 있었다고 한 첼리스트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고 이 남자친구와 그 다음에 헤어졌다. 첼리스트가 원래는 이재명 팬, 개딸이었는데, 그날 술자리 이후로 국민의힘 쪽 사람들과 가까워져서 이 남자친구와는 헤어져 버렸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첼리스트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막 댓글이 달리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라, 이런 댓글들. 그런데 그 첼리스트의 오빠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동생이 몸져 누웠다는 이야기를 했죠. 몸져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다. 자, 그리고 그 통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첼리스트가 드디어 첼리스트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입장이 이 첼리스트와 이 강진구 씨의 이 어떤 문자 메시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첼리스트가 그 내용이 가짜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맥락을 보시면은 첼리스트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트위터 계정에 오늘입니다. 오늘 트위터 계정에 첼리스트 A씨라고 하면은 첼리스트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저는 열린공감TV 구독자인데 조금 지켜주실 순 없었나요? 라는 글과 함께 누군가와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첼리스트가. 열린공감TV는 지금 강진구 씨가 그 진행을 하고 있는 더 탐사의 전신입니다. 자기들끼리 네 분이 있어서 더 탐사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뒤를 미행하다가 스토킹하다가 또 고소가 되고 그랬던 곳이죠. 그래서 열린공감TV 구독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그 팬덤 개딸이라고 강진구 씨가 이야기했죠. 자,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린 사진을 보면은 이 첼리스트는 오늘 오전 10시 4분에 그러니까 첼리스트에게 강진구 씨가 보낸 문자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4분에 나오는데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오실 건지 많은 사람들이 땡땡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첼리스트 이름이죠. 첼리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붙입니다. 누군가는 떨고 있겠지만, 이 술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떨고 있겠지만, 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첼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강 기자님 팬이에요. 유튜브 구독까지 하고요. 자, 이 개딸이라고 저 진보 성향의 국민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올바르지 못한 의도의 아무 개의 제보를 거부했을 때 조금 더 제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제가 많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이 올바르지 못한 의도의 제보자는 이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의 남자친구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의 제보를 거부를 했을 때 첼리스트는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조금 더 제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내가 반대했는데 그것을 그냥 보드랍시고 보도를 하고 또 이 김의겸에게까지 줘서 김의겸이 국정감사장에서 막 털게 하고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하기는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어쨌든 본인도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첼리스트가 저는 이 자기 남자친구라고 했던 그 X 땡땡땡이 벌려놓은 판에 끼우고 싶지 않은 거고 땡땡땡은 제 옛 남친이라기보다는 스토킹에 적합한 사람이고 자기를 스토킹한 사람이고 지금 그와의 법적 절차가 먼저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법적 절차 뭘까요? 지금 진행 중인 거 바로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 그 부분이겠죠. 그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강진구에게 첼리스트가 보내는 글은 죄송하지만은 저는 제가 당한 억울한 일부터 처리해야겠네요. 자, 억울한 일부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자, 이 억울한 일이 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다. 만약에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술자리가 있고 사실이라면은 이 첼리스트는 원래 여러 가지 그동안 SNS 활동을 한 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이재명 지지자고 이 강진구 씨는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가서 거기서도 외면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은 열린공감TV 구독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 술자리가 사실이라면은 오히려 이 첼리스트는 알아놓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이것을 나와서 공개를 해서 진보 진영의 영웅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더 탐사의 보도가 아무래도 이 첼리스트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방송 당시에는 연락이 안 됐다. 강진구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강진구 씨는 언론과 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그 첼리스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먼저 보냈고 이분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연락한 것이다. 자, 어떻게 하든지 유리한 부분만 추론해서 보도를 이어가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첼리스트는 그 불만을 토로하는, 강진구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왜 그런 내용을 내 의사도 존중하지 않고 내보냈느냐.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벌려놓은 판에 끼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먼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하면은 그 말에 또 진위 여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 동의도 안 하는 대화 내용을 방송을 하고 한쪽에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이 물을 것을 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가짜 뉴스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퍼뜨린 의도, 본인들이 체크를 다 해보면은 다 알 겁니다. 이 김현장에서 과연 30명의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것은 김의겸이 국회의원이니까 이 어떤 정보 청구권, 김현장에 물어보고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한 심자에 30명 이상이 거기 모였으면은 벌써 제보가 쏟아졌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랑곳 없이 진실은 뭐라도 상관없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태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진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타격만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지지층만 결정하면 된다.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이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다. 자, 이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글이 하나 오늘 SNS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글의 맥락을 보면은, 그리고 전후 사정을 보면은 또 하나 제가 취재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생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뉴스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 그것을 극좌 유튜브와 민주당 대변인이 서로 합작을 했다.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합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또 김의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검토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아는 겁니다. 가짜 뉴스니까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 뉴스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